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개편안을 결국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이 인물이 꽤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특히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을 통해서 생존을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이어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코로나 특수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사용도 못 해봤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게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다 라는 그러한 고객의 불신과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고객들에게 코로나 동안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물론 코로나 전에 마련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좀 저희가 길게 준비한 예는 원장관의 발언이 꽤 셌기 때문이었죠. 핵심 논란은 이거였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인기 있는 장거리 노선일수록 혹은 더 좋은 좌석으로 가려면 과거보다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과 고객으로부터 꽤 여러 뒷말을 좀 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원장관의 저러 발언도 있었고 국토부 차원에서 나서니까 일단 대한항공이 보류를 하기로 했어요. 꼬리를 좀 내린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 국토교통부는 이제 항공사들을 관장하고 노선 인허가를 할 때 국토교통부 허가가 없으면 노선 인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가불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를 관장하는데 우리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예전 땅콩 회항부터 시작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인상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또 코로나 이후에 그 보면 이 항공사 어려울 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지금 또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합병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풀려서 지금 뭐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일리지란 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동안 여행을 못 가서 다들 마일리지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편도 하고 또 이제 보니까 마일리지가 일정 지나면 또 없애는 그런 것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의 분노, 최근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사와 은행에 대한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이 여러 가지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은 업종에서 손님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을 주는 게 보다는 혜택을 빼앗아가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이 장관이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분명히 코로나 이전부터 마련한 마일리지 개편안이기도 했고 혹은 뭐 빚 좋은 개살구다. 대한항공이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 꽤 거친 발언을 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현직 장관이 이렇게 어떤 그 일반 기업의 정책과 혹은 개편안에 하나하나 저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비슷하게 나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적인 좀 얘기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강경 발언 중심엔 최근에는 원희룡 장관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폭도 무법지대일 거고 학폭도 학교 현장이 무법지대일 텐데 이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고 방치된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건설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치돼 왔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난 정부 시기입니다.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좌동은 우희룡. 원래 좌동은 우상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얘기하는데 요즘은 우희룡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이제 맞받아치면서 이제 뭐 증거와 팩트로만 하겠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메시지 자체가 가장 강한 건 원 장관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뭐 총선과 내부 분위기가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오래 전에 강요 회의를 하면서 모든 장관들이 스타 장관이 좀 돼달라,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그 평가가 많다, 이런 독려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연장선에서 장관이 좀 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원희룡 장관이 좀 나서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과거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좀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조금 좀 박수 보낼 그런 대목에 많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장관으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지금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또 그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그 위상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정치적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면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도 이미 대선에 도전했던 분이고요. 대선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 알겠습니다. 정치적 역할을 좀 높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것도 뭐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치인 원희룡에 떠나서 지금 현직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무위원으로서 그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좀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원희룡 하면 이제 학력고사 전국 수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국정 일타 강사가 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대한 현안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국정 과제 예.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주특기를 잘 발현해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연의 일과 정책의 부분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하나하나 원희룡 장관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